미국 코너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강장 안, 트럼프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 개발에 승인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텍사스 A&M 대학에서 초빙되어 온 군사학 교수는 그 학생을 바라보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믿기 힘든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강의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인이고 그런 제 아버지는 위대한 러시아군의 장교로 복무 중이시거든요.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진 탓에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다만 우리 러시아의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고 실제로 우리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 이외에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진학해 국제학과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요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 러시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국가로 여러 유학생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럴 만한 게 요즘은 많이들 보는 OTT 플랫폼들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매번 강세를 보여 상위권에 있고 음악부터 한국의 푸드 문화까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한국 핵 관련 발언과 주한미군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까지 끌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최대 군사 강국은 중국이니까요. 또한 그런 중국은 우리 러시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도 진행하는 국가이죠. 아마 우리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연합은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연합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슈가 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한국인들 자체가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ROTC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군사학을 제공하고 실제 군사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초빙되어 군사학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 제가 눈엣가시같이 여기던 애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 명은 요즘 버릇없이 기어오르는 호주인이었고 그 옆에 있는 애는 한국인 최유신이었어요. 유신이는 요즘 자신이 태어난 한국이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려서인지 한국 출신인 주제에 겁도 없이 러시아인인 저를 무시하는 놈이었죠. 마침 교수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겠다. 저는 유신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이 붙어있네? 왜?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껏 일그러질 유신이의 표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유신이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나요? 저는 유신이의 그런 반응에 하도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빠서 뭔데 나를 그따위 눈빛으로 쳐다보냐면서 한국이 요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니 우쭐한 모양인데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말했죠.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 출신 주제에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니 대체 어쩌냐 너? 아, 너 지금 미국 믿고 그러는구나? 미국을 백으로 뒀다 이거지? 근데 어쩌냐? 우리 러시아도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우리 우방국인 중국도 미국의 국방력을 넘어서려고 하던데? 좀 주제를 알자, 응? 저는 이번에는 유신이가 아무 말 못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유신이는 너 같은 망상병 환자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더니 아예 저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겠나요? 머리 끝까지 화난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쳤고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제 주변으로 저의 뜻을 지지해주던 중국인 친구들이 모였고 그 모습을 보던 유신이는 욕도 아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들어.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네 뇌피셜로 다른 나라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욕되이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 모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장내를 뒤흔드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교수님께서 분노한 얼굴을 하고 서 계시더군요. 교수님께서는 명색이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라는 놈들이 품위도 없이 이게 무슨 추태냐고 호통을 치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께서는 오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오시는데 자중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분했지만 그쯤하고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중국 국적의 우이보가 참으라며 다독여 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초빙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강의장 밖에서 저희들의 다툼을 엿들었던 모양이었죠. 강단에 서시자마자 아까 말다툼이 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나 아까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 우이보가 제 말을 끊더니 자신이 이야기하겠다며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우이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학생,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왜 중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뽐내고 저 무례한 한국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 믿었죠. 제 친구 우이보는 당당하게 교수님과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14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50만 명 수준이죠. 이렇게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우이보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웃었고 그 말을 들은 학생들 역시 당연히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빙 교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우선 러시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봐요. 러시아 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학생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한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즉시 예비군을 소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병력은 약 310만 명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의 고등교육까지 마친 엘리트 인재들이고 약 2년간 군대에서 모든 전쟁 지식을 몸소 체득한 핵심 전투 요원들이죠.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가요?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위는 영원히 바위일 뿐이지만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부화해 그 바위를 밟고 올라서죠. 교수님의 연설을 들은 학생들은 감탄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중국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우이보도 자존심 너무 상해했습니다. 우이보는 지지 않고 중국의 뛰어난 무기와 그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어요. 우이보는 중국이 2007년부터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해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짚으며 중국과 한국은 무기의 운용과 그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우이보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쎄요. 무기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중국이 많은 무기와 전투기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산 기술이 완벽한가? 여기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반면에 한국의 무기는 어떤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무기 그 자체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들을 학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놈이죠. 다시 말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든 한국 공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이보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미국인이라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중국이 점점 미국을 따라잡아 질투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 중국군이 개입하자 전세가 단숨에 역전된 적도 있다고요. 그러자 교수님은 우이보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지금부터 진짜 역사적 진실을 통해 세뇌된 정신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중국군의 강점은 이내 전술 하나뿐이지 않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술도 지략도 뭣도 아니죠. 그냥 무식하게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거지. 게다가 그런 방식은 현대 전쟁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의 성능과 우수한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중국은 번번이 실패해왔죠. 과거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로 불리고 한국은 고구려로 불리던 고대 시대에 중국은 무려 100만 대군을 출병시켜 놓고도 고구려를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총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수님의 말을 들은 우이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했지만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이보는 뭐라 반박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고 있었고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강함은 한국인 내면에서 나오죠. 한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난 이런 면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군은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이런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이미 세계에 증명했죠. 이쯤 되자 저도 그렇고 우이보도 같았을 겁니다. 교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 수가 있는지, 혹시 한국인들이 비겁하게 저 교수님에게 뇌물이라도 먹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됐죠. 그때 우이보는 한국의 군인들이 대체 언제 그런 훌륭한 자질을 보였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교수님은 회한에 젖은 눈빛이 되어 한참 우이보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자 우이보도 교수님이 무슨 꿍꿍기로 저러시나 싶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우이보는 좌절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워봤으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춘 채 교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곳에 계신 교수님은 이미 저희 대학에 초빙되어 온 교수가 아닌 베트남전에 참전한 젊은 미군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마치 그날로 되돌아가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서 있기라도 한 듯 교수님은 생생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에게 베트남전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끔찍한 베트남의 더위와 습기는 물론이고 베트남 군인 특유의 잔인하고 무도한 전투 방식 역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어느 순간 우리 미군은 베트남의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등장한 이들이 바로 한국군이었죠. 사실 처음에 한국군이 투입되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기나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체격이 크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국군이 진가를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은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었다며 그들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아군에게는 효율적이고 적군에게는 파괴적인 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비가 내리든 태양이 내리쬐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완벽하게 적응을 하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작전을 척척 수행했다고 하더군요. 미군들은 그런 한국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괴물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괴물 같은 한국군과 함께 전장을 누빌 때면 든든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있으면 그 전투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니까요.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용맹하게 활약하며 수없이 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고 그 모습은 아직도 교수님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는데 베트남전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큰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만년이라는 역사 동안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자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끈끈한 전우애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전쟁 기간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자는 전투 의지로 바뀌죠.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불리한 전쟁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반면에 중국군은 이런 단합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중국에 흡수한 상태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하셨죠. 게다가 중국군은 한국군만큼의 용맹함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우이보 학생, 자네는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탈영을 했는지 아나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전쟁에서 한국군을 만나 겁을 집어먹고 한심하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중국군인데 과연 중국이 한국을 단독으로 만난다면 이런 한국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우이보를 비웃기 시작했고 우이보는 수치심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감히 세계의 중심이자 대국인 중국에게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다니 라며 혼잣말을 계속 되뇌이더군요. 우이보는 아마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리라고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으셨는지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군사학에서 거짓 없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다는 가정을 할 때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은 우리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사시 그들은 군대를 파병하는 방식으로든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든 한국을 도울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무시할 수 없는 전략 자원이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현재 중국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알력을 행사하며 찍어 누를 뿐 제대로 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잠깐 중국의 힘에 굴복하고 있을 뿐인 국가들이 과연 중국이 위기에 몰렸을 때 도움을 줄까요? 그리고 러시아?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정해진 그 질문에 우이보와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저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우이보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이보는 이거다 싶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건 바로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이보는 이것을 이용해 교수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할 법도 한데 우이보는 멈추지 않더군요. 교수님은 한국이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전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겠다는 주장을 한 것 들으셨죠?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내가 뭐겠어요? 한국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은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우이보는 잠시 코너에 몰렸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반박을 해낸 것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이보는 자신에게 한 방 먹은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즐겁게 기다렸죠. 그런데 교수님은 우이보의 주장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자는 주장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서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랍니다. 트럼프 후보는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는 균형추 역할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트럼프의 계산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은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보다 한층 강해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잠재적 침략자들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더 힘있는 목소리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이 터무니없는 야욕을 가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기억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영토나 영해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낮출 것이고 핵무장 그 자체만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군사 강국의 지위 역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은 감히 한국을 침범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강력해진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엄청날 겁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뒤 강력해질 한국이 얻게 될 다양한 이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군사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핵무기를 갖춘 한국은 독자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군사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군사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튼튼한 몸에 반쪽짜리 뇌를 가진 형국인데 온전한 두뇌를 갖게 되는 순간 튼튼한 몸에 날개를 다는 격이니 한국이 어디까지 비상할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이보는 교수님이 끝도 없이 한국에 대한 칭찬을 지속하자 열이 잔뜩 받았는지 겨우 그깟 한국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띄워주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는 듯 했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감히 이 연합국을 상대로 가능할 거냐면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 불과하다고요. 옛날부터 그 나라는 우리 중국 아래에 있던 소국에 불과한데 대체 무슨 수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트럼프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 승인을 해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교수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하는 트럼프의 의도일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선진 국방 기술과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꿈 깨라고요. 우이보의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슬쩍 미소를 띄우시더니 우이보를 빤히 쳐다보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국가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이보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면서 모두가 자신과 같을 거라고 말을 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학생,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었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흙과 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폐허해서 금자탑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0년, 아니 5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우이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단순한 우연인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물쭈물하던 우이보는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가볍게 코웃음을 한번 치시더니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천연 자원에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순수하게 자신들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죠. 넓은 토지도 많은 인구도 자원과 자본의 힘도 없이 순수한 한국인 본연의 힘과 역량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당당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이보는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거대한 장벽을 마주보고 선 듯한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이보는 언제까지고 한국이 중국의 발 아래를 기어다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는지 새파랗게 질려 있어 보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연구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다만 억제하고 있던 것뿐이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던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사실 이런 교수님의 발언에 못마땅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냥 그런 한국이 못마땅했던 것뿐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한국이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핵무기를 초소형으로 개량하여 한국형 전투기나 탱크,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도 있고 스텔스 핵무기 등으로 창의적인 변형을 해낼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방면으로 뛰어난 민족이니 이들이 미래에 어떤 첨단 핵무기를 만들어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더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들을 함부로 멸시해온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 상하지만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교수님과 실갱이하던 우이보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것만큼은 중국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학우들 중 아무도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 우이보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한국의 저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뒤 너무 깜짝 놀랐고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껴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한국을 별거 아닌 국가라고 무시했었거든요. 제 말을 듣던 아버지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중국인들과 어울려서는 못된 생각만 하고 다닌 거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강의 역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이 있는 것이야.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며 살 수는 없는 법이란다. 아무리 얕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강가에 모여 살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매력과 능력, 그리고 기술에 끌려 모여들고 있어. 또한 이렇게 모여든 전 세계인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AI 공학, 로봇 공학 등의 최첨단 기술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단다. 중국인들과 그만 어울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비록 자신은 군에 소속되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올바르길 바란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군 장교이고 당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날 초빙 교수님과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토록 멸시해온 한국은 먼지 한 줌밖에 가진 것 없던 나라에서 글로벌 최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존경할 만한 국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게 진짜 대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요. 당연히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울컥 자존심이 올라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어깨를 견주기에 마땅한 파트너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던 중국인 친구들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했던 유신이에게 먼저 쭈뼛쭈뼛 손을 내밀게 되었죠. 그런 유신이는 당연히 그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과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신이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생각을 달리 해줘 고맙다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눈에서 모든 색안경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는 생각에서 다시금 모든 국가들의 역사들을 바라보니 왜 교수님이 그때 그토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든 화두에 가장 오르는 것이 한국이 팩트입니다. 한국의 음식,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K-팝, 한국의 영화, 한국의 군대, 역사 등등 놀라운 나라가 맞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최고라는 스포츠에서도 한국이란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과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죠.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은 입이 무거워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거들먹거리며 자화자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말해주니까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극찬하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면서 앞으로의 일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국보다 더 훌륭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국 유학생들과 저는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던 저를 관대하게 포용해준 한국인 친구들처럼 저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정말 말이 많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매 뉴스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형국이 되련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올바른 시야를 가지게 되신 이름이 엄청 기신데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스미로노프 씨 사연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해외 사연을 들려드리는 여우튜브 채널의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